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신규 구독자분들은 앞에 보이시는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을 드리고, 비트코인 이제 이은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BSV,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간단하게 살펴보고, 김민철님이 그 리플 차트 의견 주신 부분 또 이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1247달러로 오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보다 조금 더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오전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왼쪽 어깨가 역회된 숄더의 패턴으로 변형된 역회된 숄더의 패턴으로 진행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이 왼쪽 어깨 대칭 형태로 오른쪽 어깨가 진행 중에 있다 라고 이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수직선을 하나 그렸는데, 이 머리에 중심에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봤고요. 여기서 이제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데칼코마니 형태로 겹쳐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기간은 다르지만 이 움직인 형태는 거의 이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은 이 왼쪽 어깨 기간의 거의 지금 절반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900달러까지 올라왔었던 이 지금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 8월 20일에서 8월 28일 8거래일이고, 지금 여기는 9월 3일에서 9월 6일 3거래일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이 채 안 되고 한 절반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 왼쪽 어깨 처음 왼쪽 팔 만들고 저점 찍고 반등 나왔던 이 구간을 보면 8월 15일에서 8월 20일, 그래서 이제 5거래일입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나머지 이 기간 하락하는, 여기서는 이제 상승이었죠. 왼쪽 어깨에서는 상승인데, 이걸 이제 대칭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에서는 하락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어주고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러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이제 예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이 기간의 한 절반 정도, 이제 5거래일이었으니까 한 2, 3거래일 정도 진행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이 기간이요 9월 7일이니까 이제 9월 10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시간이 다 왔다 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하고 저점을 한번 찍어주고 상승해주는 그런 형태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이제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12,500달러를 이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 12,500달러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지금 이 왼쪽 팔 내려왔던 이 모습을 보면, 이 12,200에서 지금 9,500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이 저점이 9,500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200달러, 지금 이 120일 이평선 지나가는 한 1,100달러 이 정도까지 찍어 터치를 해주고, 아니면 지난번에 이제 이상민님 의견 주셨던 9,998달러 정도까지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저점 자체가 이때보다는 이제 높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까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12,200달러를 추가적으로 넘어서 한 12,500달러까지도 저는 이제 목표로 보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 형태로,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까 이제 송기봉님도 의견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제 13,900달러를 넘기보다는 한 차례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조정을 주고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13,900달러를 넘어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럼 이제 이은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비트코인의 큰 움직임이 예측이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투자 관리하시면 됩니다. 시기는 지금부터 10월 중순 전까지이며 상당히 큰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차트 의견을 주셨고, 차트를 보면 지금 삼각 수렴 중입니다.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패턴 보는 것에서 초보들이 실수하는 것은 거래량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차트 생명은 거래량에서 나옵니다. 모든 차트 패턴은 항상 거래량의 변화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시고, 지금 이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와 같은 패턴이 보시면 2018년도 하반기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아래를 깨고 6,000달러를 깨고 3,000달러까지 조정을 줬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라인, 아래 라인을 깨고 이 지금 9,500달러 될 것 같은데요. 이 라인을 깨고 내려와서 이때처럼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돌파해서 위로 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차트 의견을 주신 거를 이제 읽어볼게요. 아니기를 바랬지만 지금 패턴은 디센딩 트라이앵글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6,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떨어진 삼각형도 디센딩 트라이앵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디센딩 삼각형은 불장에서 나와서 위나 아래 50대 50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턴에 대한 의견도 이제 써서 주셨어요. 보시면 이 패턴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뭐 위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래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이 패턴에 대한 의견을 쭉 써주셨고, 지금 이제 상승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위아래다 50대 50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번 잠깐만, 여기까지 읽었고,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네 가지로 이제 경우를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1번이 뭐냐면요, 삼각수렴이 위로 뚫릴 경우에 13,900인 전고점을 넘는 상승으로 이어지는 불장을 가서 올해 안에 이제 2만 달러를 보는 그림으로 갈 수 있고, 2020년 최고점 5만 달러를 달성 후에 단기 하락 후 2021년 재차 최고점인 1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아까 의견 주셨던 여기서 이제 위로 돌파를 해서 13,900달러까지 바로 넘어가는 형태인데, 일단 13,900을 바로 넘기보다는 아까 이제 송기봉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한번 12,500까지 올라봐 주고 저도 이제 눌러주고 넘어가는, 저점을 살짝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예, 두 번째로 1.1 이렇게 이제 1-1을 써주셨는데, 전고점을 못 뚫고 일단 위로 돌파가 되는데 전고점은 뚫지 못하고 재차 삼각 수렴을 이제 이어갈 때, 이때는 이제 이장님의 1-1안이 아닌 내년까지 9,000에서 13,000달러를 유지하는 어큐뮬레이션 단계를 내년 중반까지 이어서 내년 말에 2만 달러를 달성하고 기존의 이제 4년 주기로 복귀한다. 대신 이제 2021년까지는 10만 달러 이상을 최고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4년 주기설로 갈 거다라는 이제 의견이신데, 먼저 지금 이제 주봉에서 보면요, 주봉에서 이제 20주선을 보고요, 고쳐볼게요. 20주로 지금 이제 이은님 의견은 지금 이제 20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아까 이제 1-2안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9,000에서 13,000달러 이 기간에서 조금 더 이제 횡보를 해주면서 아마 이제 20주선을 이탈한다. 이제 이 의미로 이제 써주신 것 같아요. 여기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이 20주 이평선을 이탈해서 이 9,000달러와 13,000달러 이 안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그 다음에 매집을 충분히 하고 어떤 매집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 넘어가는 4년 주기설 형태로 진행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1-2안 1.1안으로 이야기할게요. 1.1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삼각 수렴이 아래로 뚫릴 경우입니다. 아래로 뚫릴 경우 8,500달러로 떨어지고 바로 반등해서 상승하여 13,900달러를 넘는 상승으로 이장님의 1-1로 복귀 후에 불장이 유지된다. 그래서 2020년 최고점 5만 달러 달성 후에 단기 하락 후 2021년 재차 최고점 달성한다. 이제 보니까 이제 1안과 2안이 어찌됐든 이제 1-1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20주 이평선을 따라서 이제 상승하는 그 각도로 올해 안에 전고점까지 찍어주는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2020년 뭐 상반기까지 그 그림으로 전고점을 찍어주는, 전고점이 아니라 2만 달러의 3배 정도, 한 5만 달러를 찍어주는 그 그림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안과 2.1안은 약간 다른 형태로 이제 4년 주기로 2.1안도 4년 주기로 복귀한다. 삼각 수렴이 아래로 뚫리고 8,500달러로 떨어진 이후에 상승했으나 삼각 아래 부분을 맞고 떨어지면서 7,000에서 13,000달러를 유지하는 어큐뮬레이션 단계를 다시 내년 중반까지 이어가다가 내년 말에 2만 달러로 가는 4년 주기로 복귀한다. 근데 이제 결국에 2021년 4년 주기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1년에는 10만 달러 이상 도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다. 그래서 어느 방향, 이 네 가지 안이 그 기간만 다를 뿐이지
2021년 먼 미래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먼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가장 저는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1번인데, 1번에서 13,900달러를 바로 넘진 않고요. 바로 넘진 않고 약간 이제 이란과 1.2라는 약간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단 12,500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눌러주고요.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넘어가 주는, 그러면서 이제 20주선의 이 각도는 유지를 해주는, 여기서 이제 크게 한번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주선이 살짝 이렇게 휘려고 합니다. 살짝 휘려고 하는데, 그 이제 휘려고 하는 20주선을 다시 당겨주면서 한번 눌러주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차트 의견 주신 부분 봤고요.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좀 목이 건조해서 이제 물을 좀 마시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만 간단하게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리플 차트를 좀 김민철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BSV는 15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어요. 15일과 이제 50일 밑에 있는 상태이고, 보시면 이렇게 하락 채널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렸었고, 그 하락 채널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보시면 하락 채널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약간 그 삼각 수렴 형태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렴 형태로 볼 수 있고, 거의 이제 꼭지점이 이제 9월 18일까지 거의 다 왔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건데, 여기서 이제 아래로 빠져서 다시 채널 아래까지 내려갈 거냐,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이제 여기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받는 것 플러스 또 이제 알트코인들 위치가 지금 이제 알트 시총 자체가 거의 바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하락세 경을 지금 돌파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같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BSV도 같이 이제 움직여주면서 지금 이 하락 채널과 이 제가 추세선 그린 이 부분에서 상방으로 돌파해서 50일 이동평균선 먼저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공간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제 돌파될지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간이 얼마 남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도미넌스가 이제 20일 이평선을 아직까지 깨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깨지 않았는데 거의 뭐 깨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이제 20일 이평선을 깨면서 2016년도 말과 같이 2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같이 깬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20일과 50일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볼 건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BSV보다는 이제 그림이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이 상승 죄송합니다. 이 삼각 수렴 형태를 돌파해서 지금 15일 이동평균선 안착하고, 어제 보시면 이 5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했었어요. 돌파했었는데, 만약에 어제 그 도미넌스가 하락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 20일 이평선을 깼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 50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을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딱 20일 이평선에서 걸쳐 있으면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도 이렇게 50일 이평선을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대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시총 자체가 높기 때문에,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이런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타이밍을 맞춰서 아까 이제 도미넌스가 같이 깨질 때 그때 이제 같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50일선 넘었고, 이오스 제외하고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네 가지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어요. 삼각 수렴하다가 아래로 이탈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위로 돌파해서 이제 이 50일 이평선 위로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로 이제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돌려 세웠습니다. 돌려 세웠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하락세경에서 약간 그 트랩으로 함정을 만들고 돌려 세워서 돌파하는 그런 형태로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움직임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이 삼각 수렴
부분을 이제 아래로 이탈한 이 부분이 이제 함정이라고 하면 여기서 돌려 세워서 상승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알트코인들 21 이평선에서 51 이평선은 지금 대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동시에 넘어가 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도미넌스 차트가 2016년도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51 이평선을 한 번에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리움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뭐 리플과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렇게 삼각 수렴 하다가 아래로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아래로 이탈해서 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15일 이동평균선에 먼저 안착을 해줬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고 이제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리플과 이제 비슷하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거의 다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도미넌스 차트도 그렇고 알트 시총 자체가 지금 이제 하락 세경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도미넌스가 이제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도 같이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도 여기서 상승을 해서 일단은 뭐 50일 이평선 까지 올라와 주거나 50일 이평선 돌파 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쉬더라도 그 다음에 쉬는 그런 형태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이렇게 박스 하단부 깨고 내려온 이후에 이렇게 약간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한 번 더 내려왔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은 패턴이 다시 반복돼서 시간을 보낼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단 형태로 내려왔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역회된 숄더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오른쪽 팔을 만들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넘어가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 조정받았던 이 기간 정도만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은 시간을 보내고 상승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이라든가 다른 알트코인하고는 이더리움 약간 시간차가 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민철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메일로 보내주신 부분 보고 차트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철님이 이제 리플 차트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차트입니다. 일단 리플 주봉 차트고,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채널을 설정을 해 주셨어요. 채널은 이제 우리가 설정했던 것과 같은 형태로 채널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은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 차트고, 이 기간을 이 주봉에서, 지금 주봉인데요, 주봉에서 이 50주선을 터치했던 이 기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기간을 계산을 하신 겁니다. 이제 저와 같은 방법으로 이 비례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이게 287일이고 지금 이제 여기 날짜는 238일이다. 그래서 이 주봉으로 이 50주선 터치한 날짜부터 238일 이후에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9월 초 중순으로 이제 봤는데, 일단 김민철님이 계산했을 때는 238일이고 계산해 보니까 이 노란색 수직선 체크해 보니 10월 7일이래요. 그래서 10월 7일에 채널 하단부를 터치하고 상승해 줄 거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데, 일단 그 이후 패턴은 2017년도 이 상승 패턴으로 이제 진행되는,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그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채널 중반까지 왔을 때 한 4.1달러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1.2달러까지 1.3달러까지 조정받고 1파 2파 3파 3파는 17달러까지 올라와주고, 그 다음 4파 5파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그래서 5파는 137달러까지, 그래서 2020년 5월 달에 이렇게 상승이 마무리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RSI 보조지표로 같이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시면 이 보라색 보조지표에서 지금 이 수평선 42입니다. 주봉에서 42 밑으로 내려왔던 이 구간, 그리고 이 파란색 구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RSI 42를 넘어갔던 이 구간은 매집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42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매집 기간에 있는 것이고, 언제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 줄지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일단 지금 김민철님 의견은 10월 7일로 이렇게 의견 주셨고, 여기서 이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이 노란색 박스 구간은 리플을 매도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으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현금화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여기서 만약에 리플이 먼저 뭐 4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이더리움이 좀 늦게 움직이면서 아직까지 그 아래 아까 박스 하단부에 이더리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더리움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영역에서는 리플 매도해서 현금화 또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 매수,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초록색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BTC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 보면 이 초록색 박스 구간, 이 구간에서 리플은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보시면 이렇게 쭉 상승을 해줍니다. 이 검정색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초록색 구간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사파 조정, 이 사파 조정에서는 리플을 매도해서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 부분 현금화 해놨던 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자. 그리고 이제 이 기간에서 보시면 비트코인도 먼저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도 같이 조정을 받습니다. 보시면 이 검정색에서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올라가요. 그래서 현금화 반, 비트코인 반 이렇게 이제 들고 있다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현금을 최소화해서 다 비트코인으로 저는 전환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 전환해서 비트코인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리플이 때가 되면 이때 다시 리플을 매수한다. 이렇게 RSI에서 RSI 지금 50일을 다시 터치해준다 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리플로 교체한다 라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제 김민철 님이 우리가 이제 봤던 차트이긴 하지만 약간 이제 기간 차이가 있고 또 이제 RSI와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같이 겸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언제 우리가 리플을 매도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할 때 그냥 비트코인으로 바로 교체할 건지, 일정 부분 현금화했다가 그 현금을 들고 비트코인으로 교체할 건지, 이걸 이제 차트에 한눈에 이제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그러면 Q&A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이은님이 의견 주신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가 긴잠에서 깨고 싶은가 봐요. 이더도 잠깐이나마 187달러를 쳐줬네요. 며칠 전만 해도 안 좋은 뉴스들 때문에 폭락할 거라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제가 팔로우하는 조코가 요즘 들어 XRP 상승 예측을 자주 하네요. 번역을 하면 기술적으로 말하면 XRP는 엄청난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XRP가 27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럼 팔아야죠. 270달러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팔아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차트 예상했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팔고 보자라고 할 거예요. 이 잠자는 거인은 규제 녹색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뭐 비선이움님이 270달러 자고 일어났는데 딱 온다라고 하면 그날 일어나 아침에 웃음꽃을 핀 채로 출근해서 사이코같이 히스테리 부리는 상사들에게 서류 가방 던지고 나오겠습니다. 착한 상사분들에게는 술을 거하게 한 잔 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또 다른 분들도 지금 이제 비선님 말고 지금 나일강님도 저랑 이제 똑같이 하실 분 여기 계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은동님은 270달러 솔직히 이거 IMF에서 SDR로 또는 페드에서 달러 보조통화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좀 쉽지 않다라는 아마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게 이제 가능할 거라고는 보지 않는데, 일단 이 조커라는 분이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 300달러의 빨간색 동그라미 쳤는데 아까 규제 부분이 해결됐을 때는 이와 같이 피보나치 목표치로해서 뭐 1.618 예상치로해서 300달러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거 뭐 재미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제 이런 비슷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거래소에 매도 물량을 치운다라고 하면 리플이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재미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금은동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진짜 이게 가능하려면 뭐 이제 IMF에서 뭔가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페드에서 발표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지 않고 뭐 SEC에서 증권이 아니다 뭐 이런 발언 가지고는 저런 현상은 전 나올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저도 이제 상상만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길라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알트들의 상승을 굳게 믿고 아무리 흔들어도 끝까지 비트로 바꾸지 않고 기다렸던 제가 이번 알트 반등 전 비트가 힘이 없어 비실거리고 다시 알트들이 재하락할 때 신저점을 찍으러 가는 건 아닌지 엄청 긴장이 돼서 손해를 거의 안 보고 있던 이더의 일부를 현금화하게 되더군요. 2배가 되어도 못 팔고 기다렸던 이더를 말이죠. 이런 걸 본전 심리라고 하겠죠. 하지만 제가 긴장을 엄청 하며 망설이다 판 가격이 정확히 저점이었어요. 리플이 신저점 찍으러 가면 리플이나 더 사야겠다 싶어서요. 일단 리플의 가격이 너무 좋아 보여 30% 정도를 25센트에 사고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거기서 반등을 했네요. 더 안 사도 좋으니 제발 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간 지표로 보건대 알트들은 바닥을 찍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렇게 좀 약간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제 매수를 걸어놓고 사지면 좋고 안 사지면 내가 나머지 갖고 있는 물량이 좋아지니까 좋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야 여기서 더 떨어지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길라임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거의 어떤 본전 심리, 그러니까 2배가 됐을 때도 수익이 났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못 파는 거죠. 안 팔았는데 오히려 빠져서 이제 본전 근처 오니까 그때는 정리를 하게 되더라.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아마 리플 같은 경우도 저는 다시 올라오게 되면 400원에서 500원 500원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정리를 할 거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난번 막 올라왔을 때 400원, 500원에서 샀던 분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300원까지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했다라고 하면 뭐 평균가가 한 40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본전 심리가 작용해서 400원대 리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많이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브라운님이 지캐시를 소량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업비트 상장 폐지 대상 다크코인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전 반짝 상승할 때 리플로 전환할까 고민 중입니다. 써주셨고, 제가 이제 답변을 달아드렸어요. 혹시 이제 고민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답변을 달아드렸는데, 저도 이제 대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대시를 리플로 이제 반을 교체를 했습니다. 어제 교체를 했고, 나머지 절반도 일단 분할로 리플로 교체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플로 교체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물론 이제 대시랑 리플이 이제 시간이 다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 만약에 이제 일단 유의 종목으로 선정이 되고 이게 뭐 바로 상장 폐지가 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내고 상장 폐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나머지 우리나라 거래소들, 대형 거래소도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좀 높다. 지금 당장은 뭐 상장 폐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뭐 내가 이걸 개인 지갑으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지금 이제 리플이 굉장히 싼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시가 지금 1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대시 뭐 목표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리플 가격이 31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플 첫 번째 목표치가 지금 3.1달러잖아요. 거의 4,000원입니다. 4,000원 정도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 한 12배 정도 되는데 12배, 13배 정도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대시를 매도해서 리플로 교체해서 리플 첫 번째 목표치에 대시에 매도한다 라고 생각하고 대시도 이제 같이 매도한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시에서 리플로 교체한 물량은 그때 이제 매도를 하면 저는 이제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50% 매도했고 나머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본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이 다크코인은 그러니까 다크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다크코인이야말로 이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이런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거다. 라고 해서 다크코인을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약간 취향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릴 때 다크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좋게 봐서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보유 비중을 좀 많이 실지 말자.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포트에서 그 30%를 대형 알트코인들 담는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도 한 10% 그러면 한 3% 안쪽으로만 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만약에 그 정도로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언제든지 이거는 매도해서 이제 리플로 교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건 이제 뭐 제가 매도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 따라서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다크코인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지켓시가 될 수도 있고 대시가 될 수도 있고 뭐 모네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다크코인이 앞으로 이제 난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거래소에서 지금 당장 거래 못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지갑으로 옮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뭐 거래를 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김동규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도 JTB 봤습니다. 디지털 화폐 역습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장님 말씀대로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JTB님은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폐를 잠식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찍는 건 결국 법정 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과 다를 것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결국 이장님 말씀대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디지털 통화를 통해서 발행량의 제한이 있는 암호화폐 안으로 흡수되는 그 과정이 아닐까 개인적인 소견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를 그냥 디지털화 한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그 화폐에 대해서 그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내가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는 내가 원화를 디지털로 표현된 원화로 그냥 바꾸는 것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놓고 내가 암호화폐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CJ님이 써주신 부분 보겠습니다. 예, CJ님이 오늘 재미난 내용을 써주셨는데 오영감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아니라 엔어지예요. 엔어지에 이어 패밀리 신조어가 되었는데 게임을 하나 시작해 볼까요? 가영감을 완성해 주세요. 뒤에 두 글자는 영상 감사합니다. 이걸 사용해야 된다 라고 써주셨고 첫 글자의 각자의 드립력을 표현해 보아요. 장원은 따봉수로 정하는 걸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일단 뭐 재미난 의견도 있는데, 일단 약간 닭살 돋는 손발이 약간 오글거리는 이런 멘트들도 있고요. 뭐 박빌부님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영상 감사합니다. JL님은 가족이 함께하는 영상 감사합니다. 미우님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상 감사합니다. 소시파더님은 가자 영상 감사합니다 써줬고, 해피캣님은 뭐 갑으로 대대손손 보여줄 필요 있는 영상 감사합니다. 예,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영상 글이고요. 제가 봤을 때 좀 재밌는 글은 마법천사님이 써주신 글하고 이제 소희정님이 써주신 글인데 가오쩌는 영상 감사합니다. 가오란 말 써줬어요. 그리고 이제 금은동님은 가슴으로 전해지는 진심의 영상 감사합니다. 약간 손발이 오글거리는 그런 그리고 소희정님이 가르마 반듯한 영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일단 맨 마지막에 아마 적어주셔서 이렇게 좋아요가 지금 하나밖에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많이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약간 제가 이제 이렇게 밀어드렸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고가자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거 재미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 장원 나오면 제가 이제 여기서 1등 나오신 분한테 제가 이제 커피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렇게 했으니까 재미로 했지만 뭔가 그래도 이게 내가 1등 했으면 뭔가 좀 받는 게, 선물 받는 게 있어야지 또 이렇게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따봉수 많이 나오신 분한테 제가 이제 커피 선물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 일단 저는 다 한 표씩 동일하게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다 한 표씩 했으니까 일단 저는 뭐 영향력은 주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만약에 내일까지 확인해서 말을 꺼냈으니까 내일까지 확인해서 1등 되신 분한테는 제가 커피 선물을 보내드리고 내일 언제까지 하냐면 내일 자정까지 할게요. 내일 자정까지 해서 내일 저녁 영상 제가 찍기 전까지 해서 저녁 영상 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고가자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오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카카오톡에 이번 주 운세가 있어 재미삼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번 주에 큰 재물운이 있다고 주식, 채권 등등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나타나네요. 먼저 주식은 지금 이제 떨어질 자리이기 때문에 주식은 사시면 안 되고요. 암호화폐를 사셔야 됩니다. 사시더라도 AI들끼리 미리 알고 교감하는 건가요? 3년치 생활자금만이 여유자금이라 더 이상 투자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 운세가 몰빵해라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라니요. 이렇게 써주셨고 추석 때 방송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추석 때는 제가 추석 당일날은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찍게 된다라고 하면 뭐 한 편 정도 일단 제가 이제 명절 당일날 큰 집에 갔다 오는데 큰 집이 뭐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제 바로 갔다가 오전 갔다가 이제 오고요. 그래서 오후에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한 편 정도 찍도록 하고 나머지 날들은 제가 특별히 뭐 어디 이번에 추석 때 명절 때 여행을 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방송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박빌부님이 좋은 글을 써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으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경주하라. 그러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토머스 제이 빌로드가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야 이거는 뭐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절대 안 돼라는 말을 하는 순간 사실 내 목표치는 거기까지가 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꿈이라도 저는 이제 크게 갖고 그리고 절대 안 돼 라기보다는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신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매도할 계획들은 냉정하게 매도 가격이 왔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실제 우리가 뭐 4달러 갔다가 뭐 10달러, 14달러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10달러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야 진짜 이제 100달러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원래 10달러, 14달러에 팔기로 했던 그 계획했던 물량을 안 팔고 홀딩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오히려 더 그때 이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목표치는 목표치대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말을 하다가 약간 샜는데 일단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법천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바쁘셨어요. 이제 어제부로 고3 아들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서 이제야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불안해하는 엄마를 보면서 아들이 오빠 아마 이제 오빠 못 믿을 때 왠지 어깨동무를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오빠 못 믿어 이제 그러더군요. 이 오빠 정말 믿고 싶네요. 앞으로 열심히 댓글 달면서 운영진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셔서 읽어봤고 일단 오빠를 이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시장이 반찬님이 굉장히 좋은 영상을 소개를 해주셔서 이걸 이제 한번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화폐 개혁 가능성까지 있다면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영상을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이 신조 이정이란 이 유튜브 채널을 한번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던 적이 있고 이제 시장의 반찬님이 소개를 시켜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소개를 제가 이제 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봤는데 오늘 영상은 뭐냐면 중국 고위 관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좀 이야기가 이제 충격적이다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통치 위기 폭로 및 계획 경제로의 회귀 그리고 이제 화폐 개혁 가능성 이제 이분이 이 고위 관료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 영상을 이제 플레이 시키진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돈을 벌고자 하는데 사실 그들은 뭘 잘 모르는 거다. 돈이 뭐냐? 돈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발행한 종이 쪼가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인정하면 사용 가능한 것이고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새 종이 쪼가리로 바꾸면 예전 거는 사용 못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 열심히 모은 많은 돈들도 사실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새 화폐로 바꿔버리면 그냥 종이 쪼가리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CBDC 발행을 준비 중에 있고 만약에 이 CBDC를 발행할 때 뭐 화폐 단위를 바꾼다던가 하면 한순간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위안화의 가치가 한순간에 진짜 반토막 또는 뭐 4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 이렇게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을 중국 국민들이 안다 라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중국 위안화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뒤에 보면 진짜 가치가 있는 거는 이 종이 쪼가리 정부가 발행한 종이 쪼가리는 정부의 그냥 부채일 뿐이고 결국에 진짜 가치 있는 건 실물 자산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아니면 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중국 돈이 많은 중국 부자라고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위안화가 실제 이렇게 또 화폐 개혁을 통해서 만약에 위안화 가치가 한순간에 반토막 10분의 1 토막 난다라고 하면 들고 있는 위안화를 빨리 이거를 바꾸려고 할 겁니다. 바꾸려고 할 거고 그 바꾸려고 할 때 달러라든가 이제 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금은 갖고 나가기가 힘들고 달러는 또 바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중국 돈 있는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곳은 저는 이제 암호화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중국 인터넷에서 이 영상이 지금 퍼지고 있대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이 진짜 많이 퍼져서 보급이 돼서 중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제 캐치한 중국 국민들은 암호화폐로 수요가 이제 몰릴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